안녕하세요. 마이스터 배관용접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제1강 도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어떠한 부속들이 들어가고 어떠한 관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부속 기호 등 이런 것들을 실물과 함께 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좌측편에 에너지관리 기능장 도면을 띄워놨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면에 대한 해독이 거의 불가능하실 겁니다. 어떠한 부속들이 들어가고 어떠한 배관들이 들어가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부속 기호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부속 기호들을 처음에 보실 때는 외우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금방 숙지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속 기호들의 실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90도 엘보. 자, 오른쪽 우측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90도 엘보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부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90도 엘보를 기준으로 강관 부속에 대한 모든 기호들을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강관 부속 엘보 그 외의 부속들 마찬가지 끝단부에 보면 이렇게 조금 더 도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90도 엘보니까 90도로 선을 표기를 하고 도톰한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표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강간 부속의 기본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90도 엘보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90도 엘보. 자, 이게 사이즈가 20A가 될 수도 있고 25A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겠죠. 자, 90도 엘보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T.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겼죠. T자 모양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 T 기호는 T 부분을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끝에 돌출된 부위를 이렇게 선.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보와 제가 T를 보여드렸는데, 엘보와 T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엘보와 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가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 사진에 지금 띄워놓은 엘보 같은 경우에는 정엘보입니다. 정엘보. 정엘보. 자, 정엘보라는 뜻이 뭐냐면 엘보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와 연결되는 부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이 사이즈가 파이프의 직경 사이즈가 같은 엘보는 정엘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20A다. 그러면 정엘보 같으면 여기도 20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25A라면 마찬가지 여기도 25A인 엘보는 정엘보입니다. 정엘보. 근데 이경엘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경엘보. 자, 지금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지만 이 정엘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보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연결되는 구멍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이 예를 들어서 20A입니다. 20A. 그리고 반대편은 사이즈가 바뀌어서 15A가 된다든지 아니면 좀 커져서 25A가 된다든지 32A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속이 있어요. 그거는 이경 엘보입니다. 이경 엘보. 다를 이자죠. 직경이 다른 엘보. 그래서 이경 엘보가 됩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T. T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와 연결되는 구멍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세 군데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20A다, 20A다, 20A다 하면은 이 T 같은 경우에는 정T입니다. 정T. 이렇게 정T가 될 거고 마찬가지 엘보도 정엘보, 이경엘보가 있었듯이
T도 이경 T, 정 T가 따로 있습니다. 자,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양쪽 사이즈는 같고 그 다음에 중간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 여기는 일자인 구간, 얘는 기역자로 꺾여서 나오는 구간. 여기가 사이즈가 바뀌게 되면 이경 T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A입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25A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20A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 T가 아니라 이경 T가 됩니다. 이경 T가 됩니다. 자, 정 T나 정 엘보 그리고 이경 엘보, 이경 T 또 마찬가지 기호는 똑같이 씁니다. 지금 이경 엘보더라도 기호는 똑같이, 이경 T더라도 기호는 똑같이 사용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경 엘보인지 이경 T인지 알 수 있냐 하면은 보통 도면에 보시면 T 기호가 있고 여기에 접합되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에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A다. 여기도 25A다. 여기도 25A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T가 될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20A다. 가 되면은 여기는 이경 T가 될 겁니다. 파이프에 사이즈가 적혀 있기 때문에 기호는 이경 T든 정 T든 같이 표기를 하지만 사이즈를 보고 파이프의 사이즈를 보고 알 수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경 엘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결 부위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크게 혼동 가는 부분은 없지만 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T 같은 경우 기호를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자로 가는 구간이 있고 기역자로 꺾여서 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일자로 나가는 구간은 양옆이 무조건 사이즈가 같습니다. 이경 T 아니면 정 T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A다. 파이프가. 자, 근데 여기는 도면상에 예를 들어서 파이프 표기를 안 해줬습니다. 사이즈를. 그래도 일자로 나가는 구간은 무조건 파이프 사이즈가 같다.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25A가 되겠죠. 그리고 중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옆은 무조건 서로가 같지만 중앙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양옆의 사이즈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25A, 25A 그리고 중앙이 25A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T죠. 근데 20A가 됐다. 양옆보다 지금 여기 윗부분이 작아졌죠, 사이즈가. 그럼 이경 T가 됩니다. 뭐 20A가 될 수도 있고 15A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이 양옆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2A가 된다거나 40A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부속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부속은 45도 엘보입니다. 45도 엘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간 부속은 기존의 중심선의 각도에 맞춰서 그어주고 돌출된 부위를 선으로 나타내 준다. 그래서 이렇게 부속 기호가 표기가 됩니다. 45도 엘보. 90도 엘보와 비슷하지만 중간에 꺾인 부위가 45도, 뭐 결국엔 135도지만 45도 엘보가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부속이 레듀셔입니다. 레듀셔. 뭐 이거는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레듀샤 아니면 뭐 레듀셔, 리듀샤 뭐 이렇게 표기를 뭐 하긴 되는데,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크게 뭐 한글로 바꿨을 때 정확하게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보통 저 같은 경우에 레듀셔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래서 레듀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듀셔의 역할은
지금 파이프가 연결되는 구멍이 두 개가 있죠.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습니다. 그 말은 파이프가 큰 사이즈로 들어와서 작은 사이즈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관 사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듀셔의 부속 기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뒤쪽은 넓고 앞쪽은 좁다 라고 표기를 해준 거고, 앞부분에 돌출된 부위를 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타냅니다. 자, 레듀셔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자, 유니온이라는 기호입니다. 유니온이라는 부속은 지금 조금 특별한 부속인데, 지금 여기 파이프가 연결되는 구멍, 여기도 파이프가 연결되는 구멍이 있고 중간에 요 링이 있습니다. 이 링을 분리를 하게 되면, 회전을 시켜서 풀게 되면 나사가 조립된 상태에서도 서로가 탈부착이 됩니다. 탈부착. 쉽게 생각하면은 플랜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속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부속 기호가 옆에서 바라봤을 때 파이프가 연결되고 중간에 긴 선 하나, 양옆에 짧은 선 하나씩 이렇게 부속 기호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속은 플랜지입니다. 플랜지. 용접용 플랜지인데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플랜지. 자,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장 가지고는 이제 배관 라인이 형성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플랜지가 두 장이 서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플랜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플랜지가 연결되고 파이프가 연결되고, 여기 뭐 중간에 가스켓이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따로 부속 기호를 표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유니온과 조금 기호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물을 생각하면 유니온은 아까 봤듯이 옆에서 봤을 때 중앙에 긴 선 하나, 양옆에 짧은 선 두 개.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한 장씩 붙으니까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속은 부싱이라는 부속입니다. 부싱. 지금 보시면 기호가 레듀셔와 서로 비슷합니다. 부속 기호가 비슷한 만큼 하는 역할도 비슷합니다. 자, 아까 레듀셔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의 파이프로 들어와서 작은 파이프의 사이즈로 줄여서 나가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싱도 마찬가지 큰 사이즈의 관을 작은 사이즈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물을 볼 때는 레듀셔와 비슷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레듀셔는 어떤 부속인지, 부싱은 어떤 부속인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레듀셔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암나사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이프가 삽입되고 반대편도 파이프가 삽입되게. 부싱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암나사, 반대편은 순나사, 수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암나사인 쪽은 파이프가 연결이 되고 반대편은 파이프가 아닌 순나사끼리 연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대편은 부속과 연결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싱 같은 경우에는 단일 부속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T가 연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엘보가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부속들을 통해서 나가면서 관 사이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 부속은 용접용 엘보입니다. 아까 90도 엘보, 나사 엘보랑 기호는 비슷합니다. 중간에 꺾이는 부분을 선으로 표기해주고 끝단 처리가 바뀌었죠. 아까는 그냥 직선
돌출된 부위를 직선으로 나타내 줬는데 용접 기호는 이렇게 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사가 아니라 용접 기호라는 표시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용 엘보까지 봤고, 그 다음 부속은 요 PB간 부속들인데 요거는 배관 기능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에너지에는 안 나오는 부속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나온 부속은 동관 엘보입니다. 동관 엘보. 자, 동관 엘보란 건 동 엘보겠죠. 동 파이프가 연결되고 동 파이프가 연결되는 엘보. 마찬가지 부속 기호는 90도로 꺾여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요 끝단에 보시면 아까 요 용접용 엘보랑 부속 기호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동관도 삽입을 한 다음에 요 구멍으로 삽입을 해서 용접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용접 종류가 다르겠죠. 용접용 엘보, 강관용 용접용 엘보는 아크 용접, 전기 용접 같은 용접을 하게 되고, 동관 용접은 브레이징, 은납 용접이라 하죠. 은납댐을 해주는 부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용접이라 해서 부속 기호는 똑같이 표기합니다. 그러면 혼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용접용 엘보랑 동관 엘보랑 기호가 똑같으니까 도면을 봤을 때 헷갈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호가 있으면 여기서 파이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프에 재질이 적혀 있습니다. 동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강관이라든지 여기에 재질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부속은 CM 어댑터라는 부속입니다. CM 어댑터. 지금 CM이란 뜻이 순나사를 나타낸 겁니다. 매일 순나사. 그래서 여기는 한쪽은 순나사, 한쪽은 동관이 연결돼서 용접할 수 있는 그런 부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이 순나사가 나 있다는 건, 순나사가 나 있다는 건 동관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강관 나사 부속과 연결된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엘보라든지 T라든지 이런 강관과 연결되고, 반대편은 동관. 쉽게 생각해서 강관과 동관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부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M 어댑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단일 부속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나사부가 혼자 바깥에 노출돼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려놓은 기호를 보면은 요 기호 아까 보셨던 기호죠. 90도 엘보, 강관 엘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사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패너 같은 걸로 쪼을 수 있게 각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기호로 선으로 나타내주고, 여기는 동관을 삽입해서 용접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CM 어댑터 기호는 요거만입니다. 요거만. 밑에는 강관 부속이 연결돼 있어야 되니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개의 부속이 한 번에 연결돼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요 입상관이라는 기호는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도면을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도면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게 되면 이제는 아까랑 좀 다르게 보입니다. 아까 봤던 부속, 요거는 T, 그 다음에 요거는 부싱, 요것도 T, 요거는 레듀셔, 요거는 용접용 엘보, 그 다음에 T, 뭐 이렇게 요건 엘보, 나사 엘보, 90도 엘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여기 도면, 여기는 45도 엘보, 이런 것들, 여기는 동관용 엘보, 이렇게 처음과 다르게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부가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속이 어떠한 부속들이 들어가는지 알았으니까 관이 어떤 관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어떠한 사이즈로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 라인 구간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SPP 20A, 뭐 SPP 32A, 아니면 뭐 CUP 15A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SPP 그리고 CUP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관리 기능장에는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SPP는 탄소 강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틸 파이프가 되겠죠. 강관. 그리고 CUP는 동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PP, CUP는 관의 재질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재질을 나타내 주는 기호입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나오는 20A, 32A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20A, 25A, 32A, 40A 그리고 또 15A도 나오죠. 자, 이것들은 관의 규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뭐 20A짜리 파이프, 25A짜리 파이프. 자, 뭐 20A라 해서 직경이 20mm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규격 번호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사이즈들이 나옵니다. 자, 에너지 관리 기능장에는 강관 20A, 25A, 32A, 40A 네 가지 종류가 나오고 동관 CUP, 15A 한 가지 종류. 그래서 총 관의 규격들은 5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어떠한 부속들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했지만 이제는 어떠한 부속이고 그 부속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한 부분부터 볼게요. 자, 이 엘보는 지금 규격이 20A이고 반대편도 20A이기 때문에 정엘보죠. 20A 엘보, 90도 엘보라고 적을게요. 제가 엘보. 정엘보는 뭐 정엘보 이렇게 잘 표기를 안 하고 그냥 엘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한번 볼게요. 한쪽은 32A 일자로 가는 구간 마찬가지 여기도 당연히 32A겠죠. 아까 일자로 가는 구간은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으로 뻗어나가는 관의 사이즈는 20A 그러면 32A 곱하기 20A 이경 T가 되는 겁니다. 이경 T. 그리고 이 번호를 매길 때, 규격을 매길 때 항상 큰 숫자가 앞으로 나오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부속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일단 레듀셔죠. 레듀셔. 근데 규격도 같이 한번 봐야겠죠. 한쪽은 40A, 한쪽은 32A. 그러면 40A 곱하기 32A 레듀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용접용 엘보인데 자, 보니까 강관 40A 반대쪽도 강관 40A 그러면은 40A 용접용 엘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각 부분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와 어떠한 부속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면을 파악할 때 관 길이에서 나중에 산출할 때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면에 이제 조금 지금 처음 보는 이런 기호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파이프 길이를 산출할 때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 그때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